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지쳐있다는 느낌. 혹시 여러분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분명 어젯밤에 일찍 잤는데도 몸은 천근만근이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상태가 계속되죠. 20대와 30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60대나 70대 어르신처럼 온종일 기운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만성피로의 정체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매일 아침 활기차게 일어나서 하루를 에너지 넘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나서 또 한 잔, 오후 3시쯤 되면 졸음이 쏟아져서 또 한 잔을 마시는 패턴이 익숙하시죠? 문제는 밤이 되어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한두 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는 또다시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카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몸속에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지나면 효과가 사라진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시간은 카페인의 절반만 빠져나가는 시간이에요. 오후 4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11시에도 절반이 남아있고 새벽 5시에도 25%가 여전히 몸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대가 우리 몸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뇌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며 근육은 회복되고 피로 물질은 제거됩니다. 카페인이 이 모든 회복 과정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오, 즉 낮 1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한두 잔으로 오전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점심 이후 피곤함은 감수하는 겁니다. 대신 밤에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 기회를 확보하는 겁니다. 하루 8시간 수면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8시간을 자려면 침대에는 그보다 훨씬 더 일찍 누워 있어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드는데 30분에서 50분 정도가 걸립니다. 밤 11시에 잠들고 싶다면 최소한 밤 10시 15분에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거죠. 충분한 수면 기회를 매일 제공하면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기본 에너지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동안 쌓였던 수면 빚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체 시계를 제대로 맞추는 거예요. 생체 시계는 우리 몸이 스스로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를 판단하는 내장된 시계 같은 건데요. 주로 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이 밝으면 뇌는 활동 시간으로 판단하고 어두우면 휴식 시간으로 인식하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블루라이트가 뇌를 속여서 아직 한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해결책은 간단해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겁니다. 특히 침대에서는 절대로 휴대폰을 보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아침 햇살 때문에 새벽에 깨는 경우가 많은데요. 창문에 암막 커튼을 달면 해결됩니다. 내가 아직 밤이라고 판단해서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여기 작은 팁 하나 더 있어요. 밤에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코로 숨을 쉬는 게 수면의 질에 훨씬 더 좋습니다. 코에 붙이는 브리드라이트 같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코막힘이 심하다면 입이 이누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파워 포즈만 취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은 내려가고 자신감 호르몬은 올라갑니다. 단순히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리 상태가 변하는 거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활동을 많이 해서 에너지를 쓸수록 남은 에너지가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거든요. 규칙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 자체가 더 많아집니다.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에너지 생산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일주일에 몇 번 헬스장 가고 운동한다고 해서 충분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머지 시간 동안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패턴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면서 에너지 생산을 줄이거든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최대한 움직이는 거예요. 서서 일할 수 있는 스탠딩 데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 있는 자세를 취하면 몸이 활동적인 상태라고 인식하면서 뇌에서 에너지를 더 공급하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매일 의자에서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1시간마다 1분이라도 좋고
3분에서 5분 정도면 더 좋아요. 의욕이 있다면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거나 활동적인 걸 해보세요. 산책은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단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식단은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원칙은 명확해요. 가공식품을 피하고 설탕 섭취를 줄이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중요한 건 식단에만 신경 쓴다고 해서 만성 피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수면과 운동과 식단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특히 수면과 운동에 집중하면서 식단에도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진짜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함을 느끼고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을 기운차게 해낼 수 있는 사람 말이죠. 더 이상 누군가가 뒤에서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어요.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잘 먹는 것.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간과했던 이 원칙들이 사실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였던 겁니다. 기적의 알약이나 특별한 비법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이런 기본기를 제대로 다지는 것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낮 12시 이후 카페인 끊기, 침대에서 휴대폰 보지 않기, 하루 한 번 산책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매일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더 이상 만성 피로에 시달리지 않는 활력 넘치는 하루하루를 기대해도 좋습니다.